빙글빙글 도는 느낌,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역감,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이명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환자분 문진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의 특징들이 귀는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석증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증을 제일 먼저 호소를 하거든요. 수초에서 한 1분 정도 잠깐 지속됐다 없어지고 그게 추후에 또 반복이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약간 메스꺼운 증상도 같이 동반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토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어지러움증의 강도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특징적인 자세들이 있는데 아침에 침대에 일어날 때 고개를 들었을 때라든지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또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고개를 뒤로 제끼거나 하는 자세가 대표적인 이석증 유발을 시키는 자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혈 같은 거랑 또 다른 느낌일까요? 빈혈은 급하게 앉았다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아찔한 느낌이 잠깐 들 수 있고 한 번 그런 자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빈혈 증상은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하는 증상까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되게 증상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도 어지러워서 사고가 날 뻔했던 사람도 있고 지진이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고 땅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혹시 이석증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평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코끼리코 하면은 어지러움증이 생각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뭐 땅이 올라오는 느낌 걸을 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석증이 좀 귀랑 관련된 거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자가 진단하고 또 자가 치료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이석증이라고 하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가까운 병원,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이석 진단을 하고 어느 부위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교정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정을 했다 해서 완전히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큰 칼슘 부스러기들, 이석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물질들이 이관을 돌아다니면서 잔여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석이 생기는 원인이 귀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에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걸 보거든요. 추후 사후 관리를 위해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라고 해서 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빙글빙글 도는 느낌,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역감,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이명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환자분 문진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의 특징들이 귀는 폐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장 기능과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문진을 해보면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비염이라든지 목에 가래가 찬다든지 대변이 잔변감이 남는다든지 폐는 피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피부 질환이 있다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이석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50세 이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나이에 노화 현상이 동반되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젊은 나이에 과격한 운동들, 권투라든지 수영같이 고개를 많이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도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원인의 스트레스라든지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과로 이런 것들도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해서 청각기관에 영양장애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석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석 자체가 칼슘 덩어리거든요. 칼슘 섭취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석이 약해지면서 이석증이 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환으로 보면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이석증이 쉽게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석증은 대부분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귀를 구성하는 청각기관의 혈액순환 장애로 보이는데요. 이석 자체는 전정기관 벽에 젤라틴처럼 말랑말랑한 부분에 붙어있는 칼슘 덩어리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과 흡수가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재생 흡수 과정 중에 장애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석이 약해지면서 탈락하게 되고 또 그게 방골이관에 들어가 떠다니면서 형형을 잡아주는 방골이관의 역할을 방해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석증이 계속 빈발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요.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반복되면서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흔치는 않지만 전정기관의 만성 기능저하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어지러움증은 낙상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석치환술을 하면 8, 90%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지러움증이 교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재발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석이 한번 생긴 분들은 자주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후에 남자분이나 여성분한테 재발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환술 후에 어지러움증이 좀 잡혔다 하더라도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몸 컨디션을 체크를 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석증이 발병했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게 더 좋겠죠.